신분의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현직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합니다. 국군 통수권자예요. 그러나 전직 대통령은 여기 계신 분들처럼 하나의 시민입니다. 어떻게 전직 대통령을 국장으로 함으로써 김대중 전 대통령을 이승만보다도 박정희보다도 더 위에 있는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만든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이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다, 고인한테 막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좋은 게 좋다 라고 넘어간다고 하면은 이런 강연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따지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고 듣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국가와 관계되는 거, 반역과 관계되는 거, 적과 관계되는 거, 핵 문제와 관계되는 거, 우리의 안전과 관계되는 거, 우리의 정체성과 관계되는 거, 우리의 정통성과 관계되는 것은 하나하나 따져야 됩니다. 더구나 헌법과 법과 관계되는 거. 그 장례식에서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국기법이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기법 2007년에 만들어졌어요. 거기 10조 사항에 보면은 영국 관을산 국기는 태극기겠죠. 태극기는 절대로 묻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텔레비전을 보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은 그 장례를 집행하는 사람들이 그 태극기를 접어서 삼각형으로 접어서 유족한테 줬어요. 중계하는 사람들도 이 태극기는 국기법에 따라서 땅에 묻을 수가 없다, 그래서 유족한테 준다고 설명까지 했어요. 근데 유족이 받아가지고 그것을 다시 함께 묻어달라고 했습니다. 함께 묻어달라고 하니까 그 직원이 그냥 함께 묻어버렸어요. 나중에 그 텔레비전을 보고 아마도 추측인데 국립현충원으로 전화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국기법에 위반되는 것이라 태극기는 어떤 경우에서 내려서도 안 되고 땅에 파묻어서도 안 된다. 왜 파묻었냐 하니까 8시쯤 다시 파가지고 태극기를 구출해냈다고 합니다. 이게 작은 사건 같지만은 이게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주소죠. 그러면 국립현충원의 실무자가 그 규정이 있다는 것을 몰랐느냐? 그런 장례식을 여러 번 하는 국립현충원 실무자가 몰랐을 리가 없죠. 또 알기 때문에 접어서 유족한테 줬습니다. 그러나 유족이 굳이 같이 묻어달라고 하니까 딱 거기서 이건 법에 어긋납니다 하라고 거절을 못한 거죠. 공무원이 거절을 못한 거예요. 그럼 왜 거절을 못했겠느냐? 아니, 대통령부터 나서가지고 국장해서는 안 될 사람한테 국장을 해주고 유족들이 해달라는 대로 하고 온 언론이 조선동아중앙일보까지 더구나 북한까지 내려와가지고 추도 분위기를 만들고 미화 일변도로 하니까 에라이 모르겠다, 좋은 게 좋다, 유족들이 하니까 막 태극기라도 같이 묻어버리자 해서 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 공무원들은 자신의 태도를 누구를 통해서 결정하느냐? 공무원들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헌법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우리 후진국에 민주주의가 성숙되지 못한 한국 같은 공무원들은 상관을 보고 대통령을 보고 자기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애매모호할 때는. 그런데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헌법과 국가 정체성을 지키는데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니까 말단 공무원도 그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파묻은 것 같아요. 즉 대통령이 좌익에 대해서 강하게 나오면은 공무원들은 대통령보다 더 강하게 합니다. 반대로 대통령이 좌익 세력들한테 북한에 대해서 흐물흐물하게 나오면은 공무원들은 대통령보다 더 흐물흐물해진다. 그것의 대표적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태극기가 영원히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땅에 파묻히지 않고 구출되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우리의 희망이는 그래도 법이 살아있다.
법이 나중에라도 힘을 썼다. 그리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역대 한국에 여러 장례식이 있었지만 이번 장례식처럼 한 목소리가 나온 적이 없었어요. 그동안에 김대중 전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한국 애국 세력, 보수 세력으로부터 가장 많은 비판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별세하자마자 그날부터 비판에 앞장섰던 사람들도 침묵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미화하고 영웅으로 만들고 조선중앙동아일보까지 그렇게 하고 KBS, MBC는 말할 것도 없고 한나라당 말할 것도 없고 민노당, 민주당 여기에다가 북한의 조문, 남북한이 다 추모, 애도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렇다면은 빈소마다 조문객으로 발을 이었을 것이고 아마도 국장기간 동에는 반드시 집마다 조기를 따라야 됩니다. 이 전국이 조기로 뒤덮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조기로 뒤덮였습니까? 여기 조기 다신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조기 단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몇 개 있죠, 몇 개. 보통 1,500가구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 한두 개, 통계를 내면 그렇습니다. 0.01% 정도. 그리고 60만 명이 조문을 했다고 합니다. 1,000만 명이 했어야죠. 이 정도 분위기 같으면 1,000만 명이 해야 됩니다. 1,000만 명.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자살한 사람한테까지도 500만 명이 조문했다고 그러면 최소한 1,000만 명은 했어야 되는데 왜 60만의 조기는 안 그러느냐? 이것은 국민들이 작심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한 거 아닙니까? 다수 국민들이 작심하고 무슨 행동을 했습니까? 국장 거부 운동을 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 거부 운동. 저를 포함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장을 하는 데 대해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판했던 사람도 국민장에 대해서는 반대할 생각이 없었어요. 더구나 장례 기간인데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국장을 하니까 국론이 분열돼 버린 겁니다. 자꾸 이 장례식을 통합, 용서, 화해 이런 말로 나중에 좋게 설명을 하지만은 이번 장례식은 국론을 분열시켜 버렸습니다. 국론을 분열시켜. 왜냐?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절대적 지지자가 한 20% 될 때요. 반대로 절대적 반대자는 그 2배 내지 3배가 됩니다. 절대적 반대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절대적 지지자를 위해서 헌법과 법규와 관례를 무시한 국장을 한 결과 대한민국에 남은 것이 뭐냐? 남은 것이 용서 화해입니까? 누가 누구를 용서하고 누구하고 화해를 합니까? 여기에 대한 물론 때문에 오늘 아마 이 자리가 이렇게 많이 성황을 이루었다고 저는 짐작을 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그런 집단적인 선동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 국민들의 이 국가의 희망입니다. 넘어가지 않는 분들은 연령적으로 보면 아마 특히 50세 이상이 많으실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다 50세 이상이고 아마 주력 세력이 70대 되시는 것 같아요. 한국에 50세 이상 인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유권자 중에서 약 40%가 50세 이상입니다. 투표율이 높기 때문에 선거를 하면은 보통 유효표의 한 45, 6% 앞으로는 점점 많아져가지고 다음 대선에서는 아마 50%에 이를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50세 이상이 가장 큰 정치 집단입니다. 50세 이상 표를 포기하면은 그 누구도 국회의원 대통령에 당선될 수가 없습니다.